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별로 밝지 못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느냐 아니냐는 영장 담당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잡아 넣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잡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일정한 공간에 갇히니까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그 회사, 그 친구들도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집행할 때 가장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넣는 일입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을 잡아 넣겠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잡아 넣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목숨을 잃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죠. 그 야만의 시대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혁명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의 목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하기를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을 정도인 것입니다. 약 802년 전입니다. 서기 1215년 6월 15일인데 이날 영국에서는 중요한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헌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 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프랑스에 노르만디 공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노르만디 공국에 있던 윌리엄 공이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잉글랜드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1066년입니다. 노르만 공국과 잉글랜드를 동시에 통치하다가 보니까 양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존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프랑스 군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던 귀족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을 반대하는. 근데 왕도 보니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대표와 존 왕이 일종의 합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귀족과 영국 왕이 일종의 권력을 조정하는 합의문입니다. 60개 이상의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두 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귀족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족 중에는 당시에 천주교의 신부나 주교도 포함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는 큰 권력기구였습니다. 교회가 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왕을 파면하고 파문하는 그런 일도 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를 통해서 귀족회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는 국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국회가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마음대로 물리지 못하게 한다.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세금을 물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그나카르타의 중요한 조항 하나가 귀족이나 자유민을 구속할 때는, 즉 잡아 넣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절차가 있어야 된다. 즉 판사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사법적 절차가 있어야지 왕이 마음대로 귀족을 잡아넣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잘하고 해서 사람을 구속을 할 때는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신중하게 그 피고인의 입장까지 고려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정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802년 전입니다. 물론 마그나카르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장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수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 사이에 전쟁, 암살, 혁명, 처형 등등의 이런 변란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기본권, 세금을 마음대로 뜯기지 않는다. 내가 멋대로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이 인간의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심을 거칠 경우에 대법원에 의해서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받으려면은 그것은 재판을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구속의 사유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불구속 재판이 아니라 구속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규정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한국에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걸 가지고도 구속을 하는 수가 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이 안 되는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판단이 헷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도망갈 염려도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구속을 했느냐? 여기에 특검의 무리한 또는 인권 유린적인 수사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3번째 회사니까 왜 구속을 했을까? 왜 삼성그룹 이외에 세계적 대기업 회장들의 출국을 왜 몇 달째나 금지시키고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과연 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깊이 생각했는지 저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에 나온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지난 5달 동안 뒤져도 직접 돈을 받은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에게 주어진 어떤 특혜, 재단을 만들었다든지
딸의 승마 선수인 딸을 도왔다든지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준 뇌물로 간주하는 이런 검찰과 특검의 일종의 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무슨 통장을 공동으로 쓴다든지 하는 약속이 있었느냐? 없었고, 그 재단은 공익재단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 공익재단에 들어간 돈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 재단 설립 과정을 뇌물 또는 사익 추구라고 볼 수 있느냐 등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관련된 검찰의 거의 모든 혐의 제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을 받았고 그 덕분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은 자유롭게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크게 제약되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금 수뢰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 또한 재판을 1, 2, 3심까지 받는 동안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영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기획수사라고 그래가지고 기획 폭로를 한 일련의 사건, 이 탄핵 사태를 만든 일련의 사건이 고영태 일파의 기획 폭로에 의해서 그게 기획 수사로 이어지고 최순실 마녀 사냥으로 가고 박근혜 인민재판으로 가고 졸속 탄핵으로 갔다는 이 일련의 흐름을 만든 그 당사자가 여러 가지 범법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한 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굳이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왜 홍준표, 한명숙, 고영태에 주는 그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에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을 시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건 아주 드문 예입니다만은 검찰총장이 그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당시에 반발해서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했는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 호남에서 밀란이 난다. 이런 이유를 대어서 그 수사를 선거 뒤로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굳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뇌물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고 확정 판결도 되지 않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집요하게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과연 이게 법치국가에서 맞는 거냐?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느냐?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계속되는 우리 8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피도 흘리고 왕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립한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불법하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자유를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중대한 지금 한국 법치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 법원이 또다시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후퇴하는 조선조의 원님 재판 시절로 후퇴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 검찰과 재판소에서 사람을 잡아 넣을 때 하는 상투적인 문구 하나가 생각합니다. 개전의 정이 없다든지 반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번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런 표현을 적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고 또는 공범들이 다 구속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도 형평성에 맞춰서 구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무관계에 있는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됐다고 그러는데 구속된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죄가 확정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속되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신구속의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넣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독재적인 옛날에 왕이나 해설 또는 종교재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다른 사람이 반성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자유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적용하지 않느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헌법적 권한인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재판이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명이 빠진 8명의 재판으로 이루어져서 불공평하다는 시비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대통령은 이 특검이 여러 가지로 인권 유린적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또는 그런 주장을 보고도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라는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는 검찰이나 판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국민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법무장관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무차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예에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선거기간 중에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무슨 득이 되느냐 이게 과연 법치를 세우는 일이냐 아니면은 법치를 빙자해가지고 검사 판사들이 원님 재판을 하고 있는 거냐 감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마그나 카르타 이후 800년 동안 이 발전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즉 부당하게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자유를 2017년의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잃게 된다면은 이 나라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조선은 과거 시험 합격자로 망했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 법치부터 망치고 있다 하는 이 말이 악담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